돈 버는 습관이 뭘까? 그럼 돈을 쓸 생각만 하나, 돈을 굴릴 생각도 하나? 이런 차이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돈을 벌면 나 뭐 사야지만 생각해. 근데 이 돈에 대한 관념은 내가 꿈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과의 좀 다른 길이긴 해. 꿈을 찾아서 가는 거는 그대로 가면 돼. 근데 내가 돈을 다룰 줄 모르고 돈에 대해서 내가 이용할 줄 모르면 결국은 내가 그 일만 계속 해야 돼. 물론 그 일만 계속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일만 계속하는데 내 돈도 같이 일을 하면 좋겠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야. 근데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 투자를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11살에 투자를 시작해서 누구라고? 워런 버핏.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그 한참 전에 11살 때 했다고. 그 당시에 수명이 이렇게 길지도 몰랐던 그 시절에 11살 때부터 시작한 거야. 왜? 돈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70년을 공부한 거야.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거는 가치 투자. 가치 투자가 뭐야?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다. 가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건 뭐냐면 회사를 사는 거잖아. 그지? 주식은 뭐야? 주식은 회사야. 그럼 주식이 있는 회사. 내가 그 주식을 샀다는 건 뭘 의미해? 회사의 일부를 샀다는 거야. 그럼 가치 투자는 뭐야?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내가 조금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회사를 좋아하고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것이냐, 요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지.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구는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에서 내가 물건을 막 사. 그럼 돈이 되나? 게임 아이템 현질을 내. 돈이 돼? 대부분의 게임 아이템은 돈이 안 돼. 핸드폰으로 너네가 게임해가지고 그걸 판매해 본 적이 있냐? 없지. 잘 없다니까. 게임은 결국은 내가 돈을 쓰는 거에 더 초점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게임을 하는데 돈을 계속 쓰기만 하는 게임을 해. 아이템을 사고 VIP 결제를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는데 다른 회사들을 구경하고 다른 회사들에서 그 회사를 조금 사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오래 갈 것 같은 기업을 사는 거야. 내가 소유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뭐 게임 회사가 있어. 그러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 회사를 사는 거야. 일부를 사는 거야. 한 주를 사든 두 주를 사든.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도 배당주가 있긴 한데 해외 기업에는 더 배당이 더 많아.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하면 코카콜라에서 연이나 분기에서 번 걸 가지고 나눠줘. 주주들한테. 그러면은 삼성도 배당을 해. 정확하게 그 실적 기간 동안에 열심히 벌었던 거를 주주가 한 주라도 있는 사람이면은 나눠준다고. 그게 이제 배당이라고. 그러면은 똑같은 게임을 했는데 누구는 돈을 벌겠지. 계속 돈을 벌어오겠지. 돈은 내가 똑같이 게임머니처럼 썼는데, 현질을 했는데 주식에다 현질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400만 원 또는 10만 원 모았어. 그러고 나서 쓰고 싶잖아. 사람이 모으면 쓰고 싶거든. 그래서 쓰란 말이야. 그냥 다 써버려. 탕진을 해. 자, 어떻게 탕진하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한 가지는 선생님이 통장이 여러 개가 있거든? 통장이 12개야. 통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내가 시원하게 명품백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야. 예를 들어서 뭐 급여든 뭐든 들어오는 통장이야. 근데 얘가 명품백 통장에다가 시원하게 이거 돈이 많이 모였어. 고정지출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고정지출은 여기다가 돈을 넣어놔. 그럼 얘가 뭐 관리비니 뭐니 빠져나갈 거지. 빠져나가는 통장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명품백 통장이 따로 있어. 거기다가 시원하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딱 넣는 거야. 그럼 명품백 산 느낌이 나 안 나? 난다니까? 그 통장을 남들이 명품백 보고 신나할 때 너는 통장 보고 신나하면 되는 거야. 통장이나 이런 데 모아놓은 다음에 이걸 두 가지로 쓰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주식으로 해서 투자를 진짜로, 너네들이 돈을 명품백을 샀는데 그거를 다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 없어? 물론 중고로 팔면 되는데 중고로 팔면 거의 안 남잖아. 그래서 보통은 들고 있는단 말이야. 진짜 돈이 없는 거 아니면은 팔 일이 없어. 너네가 여기 통장에다 돈 넣어놨으면 이거는 쓸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샀잖아 이미. 그럼 내가 샀으니까 주식에다 넣고 뭐야? 있는 거야. 잊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우상향하게 돼 있어. 계속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하고 계속 봐. 매일같이 아침마다 막, 야 그러지 말라고. 같이 투자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샀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걸 샀으면 그냥 넣고 가방 샀다 생각하고 넣어놓고 냅두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시간이 지나 있으면 무조건 올라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선생님은 사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어. 선생님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선생님은 예금에 투자했어. 그리고 너네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 있어. 청약통장. 이게 이제 로또야. 청약통장에서 돈을 넣어놓으면은 이거는 빼가지도 못해. 근데 30만 원까지 넣어야 된대. 이제 월에 30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너네가. 이거 무조건 해. 지금 없는 사람들은 딴 거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다 투자해. 청약통장 무조건 만들어갖고 청약통장에다가 30만 원씩 박어. 30만 원 못 박아도 돼. 10만 원 넣어도 돼. 10,000원 넣어도 돼. 차라리. 그러니까 넣으라는 거야. 일단 넣어.
기간을 늦게 가져가면 되니까 늦는 거야. 청약통장의 그 이자율이 3%가 넘었어. 근데 청약통장의 가장 최대 장점은 뭐야? 너네들이 그만큼 신용도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누가? 은행과 정부가. 은행과 정부가 봤을 때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청약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왔어. 왜?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럼 이 친구는 가입 기간도 길고 든 돈의 양도 많으니까 이 친구를 먼저 해줘야겠다. 얘가 더 이쁘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친구가 더 노력한 게 많다고 판단이 되니까 얘한테 집을 밀어주자. 그렇다는 것은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도 3%가 넘게 주는데 이자율이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해놓으면 뭐야? 나중에 집에 당첨되면 몇 프로가 오를 것 같아? 많이 올라, 많이. 청약통장만 되면은 무조건 돈 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당첨이 되면 돈을 번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청약통장을 지금 내가 안 만들어놨다 그러면 당장 가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이 청약통장이다. 돈이 없을 때는 주식 투자 갖다가 막 어떻게든 돈을 늘리려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초조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잊어버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내가 너네들 상황에서 제일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청약통장이다. 10년, 20년 딱 보면은 그다음부터 넣어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또 볼 수 있는 연계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너네가 자 생각해봐. 청약통장에 몇 천만 원이 이미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너네들이 돈이 없다고 쫄리겠냐? 그렇지 않아. 왜? 믿는 구석 있잖아. 그지? 믿는 구석 생긴다고. 계속 내가 모으면 거기에서 힘이 또 난다고. 그러려면은 투자는 오케이인데 내가 지금 학생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지? 저번에 선생님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준 게 있을 거야. 돈을 제일 벌기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 창조경제.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돈을 창출해야 된다고. 창조경제하기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 줄까? 어딜 뒤지면 돼? 집에 가면 있어. 집은 굉장히 뭐가 많아. 그리고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어. 근데 집에서는 창고에 있어. 자, 안 쓴다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엄마, 이거 안 써요? 몇 년째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러면 파는 거야. 집에는 늘 뭐가 있어? 필요 없는 게 늘 있어. 그리고 열심히 팔어. 팔면은 뭐가 나와? 돈이 나와. 근데 그 돈을 부모님한테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보통은 자기가 다 가진다. 근데 자기가 다 가지면 어떻게 돼? 눈치 준다고. 1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떼서 엄마 저번 거 팔았는데 내가 열심히 팔았으니까 3만 원은 엄마 써? 하면서 엄마 주는 거야. 엄마 뭐야? 그래? 다음번에 또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창조경제의 기본은 그 사람에게도 뭐가 돼야 돼? 이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처박아 놨던 건데 그거를 가져가다가 파니까 나한테도 돈이 생겼어. 나는 귀찮아서 안 팔 거였는데. 그래서 그 정도를 떼주는 거야. 그러면 집에 있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갖다가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집도 깨끗해지고 엄마한테도 도움이 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경제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는 거야.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집에는 어차피 너네들이 집에서 쉴 거고 쉬는 동안에 눈에 보일 거고 보이는 것들이 걸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보이는 게 걸리기 시작하는데 또 재밌는 게 있어. 가만히 보다 보면은 올렸을 때 잘 팔리는 게 있고 올렸을 때 안 팔리는 게 있어. 그러면 잘 팔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비슷한 물건을 사서 올려볼 필요도 있어. 시장이 보이는 거야. 파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올려도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올려 막. 결국은 있잖아. 모든 거는 내가 파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얘랑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상황은 똑같아도 내가 말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 그렇다는 것은 너희들이 창조경제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걸 습관처럼 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게 늘어날 거잖아. 들어오는 게 늘어나면 이것도 뭐야? 물건들을 볼 때 이제 어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보이는 것들이 가격이 측정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거는 어느 정도 수익. 그럼 저걸 가지고 내가 애플을 사면 몇 개. 머릿속에서 계산이 착착착착착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창조경제를 만들지 그 시선이 생겨. 그런 식의 사고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비즈니스라던가 회사에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학교를 가든가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결국은 모든 거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소비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판매자로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 버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결국 돈 버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팔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더라. 이제부터 가급적이면 실천 방법이야. 돈과 관련된 영상들을 일부러 보려고 노력해. 그리고 내가 한 번 듣고 내가 탑재됐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야. 여러 번 들어서 보통 한 번 얘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이 내 뇌에다 박으려면은 우리가 계속 찌르고 누르고 해서 어느 순간 내 무의식에 딱 심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특관으로 나오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학습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려는 습관이 필요해. 그 다음에 중고거래나 그다음에 수익 앱
당근마켓 이런 데들을 많이 활용을 해.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체가 사실 당근이야. 중고나라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취미 삼아 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말했지. 이건 뭐라고? 게임이야.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임을 대체해서 얘를 하면 돼. 얘가 더 재밌거든. 왜냐면 너희들이 게임 백날 해봐라. 시간만 낭비되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고 그걸 왜 하나? 나중에 하고 나서 현타 오잖아. 그리고 또 그 게임은 뭐라 그래? 킬링 타임이라며. 그치? 시간을 죽였다고. 왜 죽여? 그 비싼 시간을. 지금부터는 게임을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내가 물건을 사는 게임, 주식을 사는 게임을 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걸 팔기 위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보는 시각을 그렇게 수익과 지출 이 개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해보자. 돈은 나를 위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오늘도 돈 버는 습관을 만든다. 그래서 돈을 무조건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돈 버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창출하는 거야. 알았지? 늘 생각해. 창조경제. 알았지?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돈이 많아지면 성격이 바뀔까? 굉장히 예민했던, 굉장히 막 짜증이 많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거나 돈이 적어지면 바뀔까? 아니면 굉장히 착했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바뀔까? 성격이 바뀔까? 돈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 근데 대부분 많게 되면은 여유로워져. 선생님이 예전에 쓰러져 가는 차 있거든. 카렌스라고. 그때도 한 5년, 6년 지난 똥차였어. 찌그러져 있고 범벅한 줄 알았어. 그런 차를 선생님은 되게 좋아했어. 왜? 가잖아. 얘가 차를 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근데 그 차를 끌고 다니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끼어들기를 해. 앞에를 막 끼어들고 화내고 빵 막 이러고 너무 무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성격이 유해 보이냐 세 보이냐, 사실 선생님은 둘 다 있지만 센 것 되게 잘해. 너네 나이 때 굉장히 세게 살았어. 근데 그때 센 성격이 나와. 창문을 일단 열고 다녀. 팔을 한쪽으로 딱 내밀어. 인상을 딱 써. 그게 몸에 밴다고. 이게 뭐냐면 그 뒤로 차가 좀 바뀌고 좀 더 좋은 환경이 됐어. 그랬더니 굉장히 여유로워졌어. 일단 끼어들어오는 차가 별로 없어. 그리고 창문을 내리지 않게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여유가 생기더라. 그리고 없어 보일 때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러 더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성격이 유해 보인다는 것은 예전에는 먹고 살 걸 진짜 걱정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항상 화가 나 있어. 근데 조금 괜찮아질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였어. 이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돈의 양이 진짜 많아졌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생존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의 돈만 있으면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아. 근데 돈에 쫓기고 맨날 빚쟁이가 찾아오고 맨날 우리 집 와서 막 문 두들기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지겠어, 안 예민해지겠어?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살면서 성격이 더럽게 살고 싶냐, 성격이 좋게 살고 싶냐? 내 성격도 좋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배울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게 달라져. 선생님은 진짜 없었을 때랑 그래도 있을 때랑 경험을 둘 다 해보니까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 기부와 나눔이 너네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나누는 게 상식적으로는 내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맞다고. 정상이야. 나한테는 득이 안 된다. 근데 이상한 거야. 나눌 때는 누가 좋냐면 사실 나누는 이유는 누가 좋으려고 나누는 거야? 그 사람들이 좋으라고 나누는 거야? 나였어. 나. 너네들이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10,000원을 하라고 하거나 10만 원을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 뭐 11조처럼 10만 원을 떼서 해라. 야, 난 이런 얘기 못 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1,000원만 해. 1,000원이면 아마 기쁠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잖아. 그지? 적을 수 있어. 근데 적으면 어때? 어쨌든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1,000원 했는데 내가 좀 덜 기뻐. 그럼 그때 2,000원 하면 돼. 근데 2,000원 했는데 내가 기뻐. 그럼 됐어. 2,000원 해. 기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기부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나누는 이유는 뭐야?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내 컨트롤 잘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는데 마인드셋을 내가 잡기 위해서, 또는 내가 괜찮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근데 사람들은 얘기를 해.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보통 10,000원을 후원하래, 3만 원을 후원하래, 5만 원을 후원하래, 10만 원을 후원하래, 100만 원을 후원하래.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강요받은 거잖아. 그러면 할 때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나눔은 너네들이 무조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나누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습관이 돼. 내가 나누는 사람이고, 내가 주변한테 공부를 나누든 뭘 나누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나 사람은 인류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야. 기부를 후원할 때마다 내가 이거 돈을 넣을 때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는 니네가 기쁘고 행복한 정도의 후원을 너네가 스스로 설정해서 그걸 하면 그거는 너네 돈에 대한 관념을 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돈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나누면 무조건 해라. 정답이야 이건. 그리고 기쁨이 되는 선까지만 해라. 그러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내가 원칙을 가르쳐 줄게. 친구한테 돈은 빌려주지 마. 절대 빌려주지 마.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친구들한테 돈은 줘도 돼. 나눠줘. 그건 괜찮아. 뭔 얘기냐면 친구가 있어. 내가 있어. 돈을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달래. 이 친구가. 근데 내가 수중에 예를 들어서 막 200만 원 있다. 100만 원을 빌려달래. 그럼 나는 무리가 돼, 안 돼? 무리가 되겠지? 이 친구는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는 건 안 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주는 거야.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야. 너가 어떤 기준이라고? 나눔으로 생각하면 돼. 나눔. 나는 지금 200이 있어. 얘는 말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한 20만 원까지는 내가 어떻게 나눠줘도, 빌려줘도, 안 받아도 나한테 기쁨이 되고, 내가 그 돈 빌려줬으니까. 이런 게 돼. 한 요 정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은 2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일 수도 있을 거야. 내가 기쁨이 되는 수준, 내가 줘도 괜찮은 수준. 그 정도로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 그러면 이 친구는 100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20만 원을 빌려줬어. 그리고 주면서 얘기해. 꼭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면 그 친구가 진짜 안 줬어. 그래도 우리는 상처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준 거잖아.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고마워하고 나랑 진짜 오래 가야 되는 친구면 돈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지. 근데 나는 그러면 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야. 모든 개념을 그런 식으로 나눔으로 이해하면 돼.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준다고 생각해버리면은 되게 편해. 내가 기쁨이 되는 수준까지. 그리고 선생님은 딴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있잖아. 늘 카드를 먼저 꺼내. 돈이 많아서 먼저 꺼내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과 밥을 먹었을 때 그 사람과 먹는 시간과 그 먹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먹어주고 같이 대화해줘서 내가 고맙다는 의미로 내가 사는 거야. 결국은 그 사람과의 대화 시간이나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돈으로 환산되는 시간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카드를 먼저 꺼내. 지금까지 그랬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어. 돈이 200만 원 있을 때도 뭐 진짜 10몇만 원이 나와도 그때 먼저 꺼냈어. 근데 이것도 뭐야? 기준이 뭐라고? 내가 기쁨이 되는 선. 어떤 사람은 내가 되게 그렇게 해도 기쁠 거고 어떤 사람은 안 기쁠 거 아니야. 그것들의 판단 기준을 너네가 정하면 돼. 그래서 돈은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평상시에 내가 빌려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2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친구랑 사이가 언제 벌어지냐면 야 100만 원 나 줘. 나 급한 건데 나 200밖에 없었는데 나 돈 진짜 없거든.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20만 원을 주고 줘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육원에 후원하더라도 내가 2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다 후원했어. 그럼 내가 나중에 보육원 애들이 아이씨 고마우지도 모르고 이럴 거 아니야. 기분이 전혀 덕이 안 돼. 전혀 득이 안 된다고 너네들 삶에. 그러니까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유롭게 뭔가를 얘기하고자 나누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선을 정해라. 그럼 마지막으로 교훈. 돈은 거울이다. 착하고 멋있는지 예쁜지 거울을 보자. 늘 나를 점검해. 그걸로 내가 돈을 적어도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내가 나눈 돈, 친구들한테 준 돈까지 포함이야. 내가 나눈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한테 절대 기쁨이 되지 않아. 나를 성장시키지 못해. 내가 누군가한테 그 돈 가지고 나눠줬을 때 내가 그 기쁨을 아니까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야. 다 같이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모발!